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더래요. 나란히 누워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. 쟤네가 저 사람들한테 뭐라는 거지?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막 손, 발, 어깨 막 이런 데 달라붙어가지고 막 뭘 계속 까득까득까득 거리면서 갉아먹더래요. 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막 넘어갈수록 막 뼈도 막 드러나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지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가워요. 어머, 네, 언니 여성분이시네. 저도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아니, 간호사세요? 네. 혹시 그러면 이거까지 맞춰보면 제가 좀 인정해 주실 겁니까? 뭐예요? 혹시 주사 놓는 쪽이십니까? 주사 놓죠? 혹시 그러면은 그 병동 말고 그 주사 놓는 쪽이 계십니까? 병동 말고? 네. 혹시 병동에서 근무하세요? 네, 저는 주로 병동에 있어요. 그럴 줄 알았어요. 네. 그냥 일반 병동인 거예요? 아니면 어디 병동인 거예요? 저는 일반 병동 이제 소아과 위주로이고요. 이분 경상도 쪽이시죠? 맞아요. 제가 또 맞춰야 됩니까, 여러분들? 되게 신기하네. 목소리 톤에서 다 나오네요. 좋아요. 그리고 또, 뭘 맞춰볼까? 놀고 싶으시군요. 노는 거 너무 좋아하죠. 네. 아니, 근데 그 제목 내용이 중환자실의 악귀인데, 네. 귀신을 보십니까? 귀신을 귀신이라고 하는 형상? 그런 거를 네. 2번? 3번 정도 본 적은 있어요. 2번에서 3번 정도. 응.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가요?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, 제가 이것도 이제 아는 선배가 그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 3분이 갑자기 그만두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 해서 갔는데, 거기서 이제 있었던 좀 이상한 기한이? 기한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몇 년 전 이야기일까요? 3년 전이야. 3년 전, 그럼 20대 때 네. 이야기네요. 그렇죠. 그럼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는데, 좋아요. 3년 전의 이야기.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몰입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마이크 꺼지니까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에 속초에 있는 개인 종합병원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. 그때 이제 선배가 그 병원에서 이제 수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간호사 3분이 갑자기 그만두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땡땡아 너 혹시 일하고 있냐?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아니 언니 저 지금 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너무 미안한데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내가 언니 근데 속초는 너무 먼데?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. 거기 가면은 집은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집은 언니가 해결을 해주겠다. 그냥 와서 좀 도와달라. 간호사가 너무 안 구해진다고. 그래서 이제 그럼 언니 제가 그냥 도와드릴게요 하고 갔어요. 가서 이제 언니가 방을 하나 잡아주시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일반 병동만 이게 돌았거든요. 그래서 일한 지 한 2주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중환자실을 담당하게 됐어요.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한 이틀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 하나가 커튼이 이게 쳐져져 있는 거예요. 제가 이제 교대 근무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교대해주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기는 왜 커튼 쳐져 있어요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거 왜 저러지? 이러면서 저거 커튼 걷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커튼을 걷으러 이제 베드 쪽으로 갔는데 커튼을 딱 잡는 순간 공기가 너무 싸해지는 거예요. 너무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?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커튼을 싹 걷었는데 뭔가 허여멀걸한 게 같이 그 커튼과 동시에 같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. 뭐지? 저 뭐지? 그 옆에 다른 선생님도 계셨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혹시 여기서 뭐 하얀 거 지나가지 않았어요? 뭐 먼지겠죠?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. 근데 뭐 나이트 근무가 내가 오랜만이라서 헛게 보이나 보다 피곤한가 보다 이러고 이제 지나갔어요. 그날 하루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침이 돼서 이제 아침 근무 선생님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호자 한 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. 오셔가지고 선생님 새로 오셨나
오셨나 봐요 이러면서 너무 살갑게 대해주시는 거예요. 막 커피도 한 잔 드리면서 예 뭐 저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일을 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이제 어머님이 나는 저기 중환자실에 있는 뭐 땡땡이 엄마인데 우리 이제 자주 볼 것 같아요 선생님.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. 저희가 돌보고 있을게요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당직 근무도 하는데 그날은 또 아무 일이 없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보호자분이 저를 보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. 어머님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애기 용품에 이제 부적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한테 하나 주시는 거예요. 어머니 저희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. 선생님 이거 제발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어머니 근데 이게 대체 근데 뭔데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실은 신병을 앓고 있다. 근데 나는 이 신을 받아들일 생각이다. 절대 나는 이 신을 안 받아들일 거다.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 딸한테 해가 갈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애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부적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해되는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내가 드리는 거라고.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제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한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머니 제가 이제 이거는 가지고 있겠는데 너무 그런 거 미신 같은 거 믿지 말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어머니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했는데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일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자는데 몸이 너무 으슬으슬하게 아픈 거예요. 자는데 누가 뭐 내 팔을 당기는 것 같고 다리를 막 짓누르는 것 같고 잠을 잔둥만둥하면서 아침에 깼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. 내가 왜 이러지? 그래서 그때는 부적 때문이라는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. 내가 이제 일을 너무 쉬었다가 일을 해서 그런가? 그래서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. 이제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손발이 너무 저린 거예요. 피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손발이 너무 하얗고 진짜 왜 이러지? 나 진짜 무슨 병이 있나? 나 진짜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가 아시는 무당 선생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가 너 어디니?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선생님 오랜만이에요. 이러면서 저 뭐 일 때문에 속초에 와 있다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너 혹시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받은 거 없니?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이상한 거 뭐요? 이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꿈을 꾸셨는데 어떤 허름한 초가집 같은 거에다가 초가집 같은데 주변이 정말 텅텅 아무것도 없었대요. 정말 허허벌판에 초가집 하나만 한 채가 딱 있었대요. 근데 이제 주변에서 정말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게 기어 나오더래요. 정말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막 기어서 그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더래요. 선생님이 저 집에 뭐가 있는 것 같다. 몰래 선생님도 그 집으로 들어가셨대요.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4명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더래요. 나란히 누워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. 쟤네가 저 사람들한테 뭐라는 거지?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막 손, 발, 어깨 막 이런 데 달라붙어가지고 막 뭘 계속 까득까득까득 거리면서 갉아먹더래요. 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막 넘어갈수록 막 뼈도 막 드러나고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막 손발만 이렇게 조금씩 막 까득까득 이제 갉아먹고 저만 이렇게 거의 온전한 상태? 나머지는 뼈도 막 너무 드러나 있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. 그 형체들한테 그 골룸 같은 것들한테 소리를 치셨대요. 이제 막 팥인가 소금인가 그거를 이제 던지시면서 뭐 니네 뭐 하는 거야? 그래서 막 던졌는데 그것들이 이제 단체로 선생님을 탁 쳐다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하나씩 사사사삭 없어지더래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꿈에서 탁 깨셔가지고 이거 얘한테 무슨 일이 분명히 생긴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았을 때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제가 실은 뭐 중환자실 부모님한테 이제 뭐 부적 같은 거를 받은 게 있다. 혹시 이거 부적 때문에 이런 거예요?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그 부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불태워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애기 용품도 같이 이제 묶어서 줬다고 하니까 그거는 분명 그 애기랑 관련이 있는 거긴 한데 내가 그 부적을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진 않았으니까 무조건 불을 태워라. 불을 태워서 그게 제가 될 때까지 제가 되는 것까지 네가 네 눈으로 확인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알겠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제가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부적이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. 붙이고 불을 붙였는데 꺼지고 불을 붙였는데 꺼지고 이래가지고 한 2번인가 3번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 불이 너무 안 붙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
부엌에 가서 식용유 가지고 와서 막 부적에다가 식용유 막 뿌려가지고 그래서 막 불을 붙였거든요.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적은 새까맣게 딱 제가 되고 뭐 애기 옷이었을 거예요. 애기 옷도 다 타가지고 이제 흔적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잘 버렸어요, 제가. 그러고 나서 이제 언니한테, 그 선배 언니한테 제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. 언니 실은 내가 그 중환자실 애기 어머니한테 뭐 이런 거를 받았는데 뭐 내가 아시는 무당 선생님이 뭐 이런 꿈을 꾸셨고, 그 나도 그때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다.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이제 얼굴이 막 사색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언니 뭐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, 그래서 언니 괜찮으세요? 이러니까 언니가 그러면은 다 그게 그 부적 때문인 거야?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내가 언니한테 혹시 언니도 그거 받으셨어요? 그러니까 언니가 받지는 않았는데 저가 오기 전에 일했던 그 3명의 간호사 선생님이 다 그 부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2분은 이제 고향이 본가가 다른 지역이어서 이제 돌아가시고, 한 분은 그 속초에 계속 남아 계셨는데 이게 너무 막 몸도 힘들고 막 살도 너무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마침 그날 그분이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날이라서 저랑 언니랑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. 갔는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골이 성잡혀 있는 거예요. 얼굴도 완전 새카맣고 팔다리는 정말 뼈만 남아있고, 근데 그분이 원래 한 70kg 정도 막 나갈 정도로 되게 막 건장해요. 근데 그런 분이 막 몸무게가 막 40kg 될 정도로 정말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살이 너무 쪽 빠져버리고 하니까 뭐 건강검진을 해도 뭐 별 이상으로 오고, 그래서 막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도 별로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이 나 정말 죽고 싶다 막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혹시 이거 부적 있으면은 그거 무조건 태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 얘기도 해드렸어요. 나도 받았는데 나는 그거를 불태웠다. 그분한테도 무조건 불태워라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, 제가.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부적을 불태우고, 나머지 2 선생님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서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적은 싹 다 불태운 게 된 거예요, 이제. 그랬더니 그 아기가 원래 심장이 좀 안 좋은 애기였는데, 그전에도 이제 뭐 심장 발작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자주 일어났었대요.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잠잠해지더래요. 애기 상태도 너무 호전되고, 이제 이식받을 심장만 나오면 얘는 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제 애가 너무 많이 호전했대요.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부적을 싹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다시 애가 막 복귀가 되는 거예요. 뭐 아무 이상 없다가 갑자기 막 심정지가 일어나고 애가 뭐 폐혈증이 생기고,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막 위급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저희한테 오시더니 혹시 선생님 그 부적 잘 가지고 계시죠?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머니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불태워서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또 어떤 그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.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 잘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 집에 잘 보관해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얘기를 했거든요. 어머님이 선생님 그러면 내일 그 부적 좀 가지고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럼 제가 뭐 내일 뭐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날 저녁에도 애기가 막 심장이 멈췄다가 뛰었다가 3번인가 4번인가 이제 너무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면회 시간 때 어머니랑 그 다른 여자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, 멀리서 봐도 그 여자분은 무당이었어요. 정말 막 화려한 막 화장에 막 흰 도포? 그런 거 막 휘날리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손에 이게 부채 같은 거 막 이렇게 들고 막 오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면회 시간에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오셨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.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, 무당 같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, 저를 보시더니 저건 쓸모가 없네. 그래서 너 부적 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 어머니한테. 아무래도 그 무당분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부적을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, 느낌상.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엔 그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. 가게 되면서 근데 그 어머니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아기가 이제 너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너무 슬퍼하시지 않는 거예요.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이. 그래서 아기가 뭐 그렇게 됐는데도 뭐 어차피 이렇게 될 아이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, 뭐 원래는 뭐 몇 년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고생해서 너를 이만큼까지 뭐 더 살게 했는데
뭐 너는 엄마한테 해주는 게 없구나. 그래서 너무 애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병원에 더 있었다가는 내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이제 언니 나는 이제 3개월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나 안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이제 2달 만에 거기를 이제 나오게 됐어요.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부당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근데 그 부적이 대체 뭐냐? 뭐길래 이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? 그래서 물었더니 선생님이 그게 뭐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뭐 약간 남의 생명을 주게 앗아가는 악명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뭐 그런 거 이게 깃들어져 있는 부적인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너는 이제 어디 가서 뭐 누가 뭘 주더라도 절대 받지 말아라. 혹시나 이게 받게 되면은 무조건 나한테 가지고 와라. 내가 봐주겠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원이 원래 이제 개인 병원이었는데 돈 관련해서도 막 문제도 많고 해가지고 결국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인가? 그러니까 작년에 건물도 이제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언니도 저한테 되게 미안해 하셨어요. 그래서 내가 괜히 너를 이렇게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뭐 이런 일을 이렇게 겪게 한 것 같다. 그래서 언니 그래도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제 부적도 태우고 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건강을 좀 되찾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다시 이제 본가로 내려와서 다시 제 생활 패턴에 맞게 일을 하고 있죠.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. 네, 여기 잘 들었습니다. 개빡치네. 말하면서 너무 그걸 생각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떨려가지고. 저 모르고 채팅창에도 욕했어요. 도라이라고. 그러셨어요? 너무 몰입했나봐. 부적에 악귀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나? 또 그런 거는 되게 처음이었어요.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막 이런저런 부적 막 써주시기도 했는데 근데 그 부적이 되게 다른 부적하고 좀 달랐어요. 보통은 이렇게 저희 흔하게 보는 거는 그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는 이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막 써져 있더라고요. 완전 방법이네. 검은색으로 써져 있고. 근데 그게 너무 안 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. 정말 식용유를 한 통을 다 썼어요 그날. 그 부적 하나 태우려고. 근데 식용유를 썼어요? 근데 기름이 식용유밖에 없어가지고. 그래서 안 탔을. 그런가? 그래요? 한번 나 식용유가 타나? 일단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식용유가 타는지 안 타는지는 제가 좀 해볼게요. 네. 그래서 기름이니까 좀 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튀겨지지 않을까? 제가 볼 때는 부적을 튀기셨는데 오히려 타는 것보다 고통스러웠겠다. 튀기는 고통까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있는 악귀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. 부적 튀김. 그 본인은 그러면 지금도 네.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지금은 이제 제 본가에 와서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이 신비스러운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여라도 뭐 더 이야기가 있을까요? 매번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. 이거 말고도 또 뭐 이야기가 있을까요? 뭐 썰 같은 거 많을 것 같은데. 저는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부적 태우라고 했던 이제 그 무당 선생님 만난 썰도 있는데 네네. 그거는 이제 좀 많이 길어요.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. 몇 부작 예상하십니까? 그거요? 한 2부작? 2부작? 좋아요. 우리 그러면은 이번 달에 우리 같이 데이트 좀 할까요? 2부작 형식으로 다음 주에 또 그다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. 언니 전 쿨이에요. 그러면은 다음 주쯤 해가지고 우리 한번 또 다음 너아미 시간 때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연속 부작을 또 해보자고요. 이분도 말씀을 좀 잘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다음 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꼭 만나요. 예, 언니 다음 주에 봐요. 네. 참 이렇게 상큼하신 분이에요. 근데 이 무당 선생님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것 같아요. 사실상 공포의 진짜 성수기는 9월달부터입니다, 여러분들. 9월달부터고요. 아시죠?